미국장 한번 봐야겠죠? 네, 지금 7시인데 12월이 돼서도 지금과 같은 이 열정을 좀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를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일찍 들어오시는데 겨울이 문제군요. 너무 멀리 봤구나. 자, 미국장을 좀 보면요. 하루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어제 하루는 이제 한국 증시가 뭐 투자가마다 조금 느끼는 데는 다를 수 있는데 뭐 나스닥이 거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한국 증시가 전강 후약이 나왔었죠. 전강 후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고 저도 아침에 내용을 좀 보다가 한참 찾아봤어요. 밤에 미국 증시에서 뭐 큰 변동성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중 흐름하고 좀 중요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밀 수출 이슈였으니까 같이 좀 붙여놨는데 일중 흐름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 보시는 분들도 미국이 올랐네 내렸네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장이 열릴 때. 또 하나가 일중 흐름 막판 한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반에 조금 약하게 좀 출발했다.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었겠죠. 중국 지표가 워낙 이제 안 좋아서 우리 장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당장 되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 방향을 못 잡으면서 저가 매수 들어왔습니다만은 막판에 찌그럭 미끄러졌는데 막판에 미끄러진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한 4,700에서 4,300포인트로 낮춰 잡은 거. 지금 S&P 500 지수는 대략 4,000선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IB들의 어떤 전망이야 사실 뭐 그네들의 판단이잖아요. 뭐 골드만이 나쁘게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 우리가 기관 안 믿는 것처럼 네.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기관을 말 안 믿더라고. 근데 이제 또 내용을 놓고 보면 저렇게 혹 빠졌는데 사실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막판에 저가 매수 들어오다가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캔들로 바꿔서 보면 그냥 도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볼 수 있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특징이 보면 유가가 지금 원자재가 계속 올라요. 그렇죠. WTI도 지금 유가가 보면 이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적인 요인에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계속적으로 어제 뭐 지표가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뭐 시진핑이 왜 저렇게 봉쇄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또 하나가 공급 요인은 참 이 친구들 웃긴데 한번 보자고요. 목요일 날 G7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유럽에서 계속 그러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 하면서도 사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에너지 노출도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약간 안 좋은 경우로 두 가지답니다. 수요도 안 좋다 그러고 공급단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의 원유 그 납품 가격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조금 고공행진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물가지수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빼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하필이면 식료품과 에너지인데 에너지 쪽은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 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다시 8달러 선으로 올라갔으니까 좋을 게 없고 요새 조금 과도가 된 게 이게 어디 갔니? 밀이 어디 갔죠? 소맥인가? 네. 그 밀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밀이 이제 또 인도 같은 경우가 수출을 금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 생산 같은 수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밀은 이제 러시아가 1위, 미국이 2위, 캐나다가 3위인데 이건 이제 수출 기준이고 또 생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인도가 2위입니다. 뭐 수출이든 생산이든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밀 가격까지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가버리니까 어제 뭐 물론 국내 주식에서는 제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에서 상당히 뭐 상한가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밥상 물가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 이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두 차트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별로 없다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만 조금 움직일 거니까 대신 오늘 우리 그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약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6% 빠졌어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루나 사태가 가장 결정적인데 어제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루나를 지원하는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30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 사태로 인한 어떤 미국 기술주,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나 테라의 가격은 볼 필요가 없고요. 뭐 0.1센트도 안 되는 정도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대표적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개당 3만 달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 정시의 출발 마감은 딱히 특이점은 없었고, 어제 우리 장이 오후 장에 마감했던 거를 미국 정시도 고스란히 좀 노출했다. 그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루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별 네. 모멘텀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근데 조금 이제 희소식을 조금 드리면,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DXY가 105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최근 3일 동안에는 웬일인지 멈춰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04.245니까 약간, 왜냐하면 역대 없던 달러 강세거든요. 그렇죠. 역대 없던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가 계속 가게 되면 뭐 솔직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머징 국가는 엑시도스가 나오는 거고, 미국만 상대적으로 강한데 또 너무 강하면 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호재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달러화가 밤새 104.245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 0.3% 내렸고, 국채 금리는 뭐 6월 달에 거의 50bp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연방 기금 선물에 반영된 6월 달 50bp 인상 가능성은 대략 90.7% 정도인데, 어쨌든 뭐 지난 5월 FOMC 회의에서 6월 달 50 올리는 거는 발표가 됐던,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일단 6월 달까지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라. 근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다음 주에 갑자기 50bp 비약이 나온 거, 이것도 어제 우리 장에 조금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이거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다음 주에 이제 20 며칠이죠.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 발표가 예정되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보통 베이비 스텝 25 bps 포인트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게, 그래 우리도 뭐 요새 채용도 길어졌고 큰 그룹 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채용 길어진 건 제 멘트입니다. 예, 루머입니다, 루머. 믿을 수 없는 루머. 그러나 우리가 참 우리 양봉 선생님이 나오시면 그래도 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양봉을 기대하는데, 좋은 기운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 아니 스스로 자기가 막 우리를 막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장은 양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아이, 약간 거만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보고, 중국 지표되고 발표되고 빠지는 거 보고, 근데 중국이 어저께 그거 아시죠? 막판에 얘네들이 한다. 마이너스 0.4%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본토가. 중국이 네. 지금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건, 중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어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 네. 나왔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그렇죠. 수치가. 네. 그러니까 중국 지표를 다시 한번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짚고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짚고 가야 되는데, 어제 저도 중국 발표를 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러니까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장하고 내년도 무슨 아시안컵인가요? 그 운영권도 중국이 지금 반납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주말에 호재 중에 하나가 상해 봉쇄를 5월 16일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질서 있는 관리체로 들어가는 거였고, 상해 지역 같은 경우를 사실상 6월 1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봉쇄 완화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셔크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숫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매 판매가 이제 보통 중국 소비와 관련이 높은데, 거의 우한 수준이, 우한이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 싫어하더라고. 코로나 수준이에요. 코로나 나왔 2020년 3월 달에 마이너스 15.8이 나왔었는데, 나쁠 거라고는 했습니다만 어제 무슨 11%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제 요거는 소비, C와 관련이 높은, 컨슈머와 관련이 높은 거고, 또 기업과 관련이 높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약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9인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뭐였냐면, 아시겠지만은 요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중국이 정확하게는 3월 중순 이후가, 그리고 봉쇄를 좀 시작했다고 했고, 시장에서 익스포즈를 준 거는 4월 21일 정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위안화가 튀었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3월 중순 이후 봉쇄 조치가 그대로 노출이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근데 요거 발표되기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가
세상에 나 36.2 나왔다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 봤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중국은 내수 경기가 부진한데 내용을 하나 들어가 봤더니 진짜 오 마이 갓입니다. 자동차가 3월 대비해서 31%가 감소를 했고요. 소매 판매 기준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세부 품목을 보는 건데 또 중국이 세계 최대 금 생산이면서 또 금 소비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경우가 한 26%, 그다음에 의류, 신발, 모자도 22%, 화장품도 22%.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금, 은도 마찬가지고 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자까지도 4월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3월 대비죠. 3월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중국이 그래도 자신이 하던 게 뭐냐면은 실업률이 있어요. 각 비슷해. 연준도 그러거든. 실업률 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도 고용 안정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우리 고용은 튼튼해.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달에 5.8% 했는데 오마이 갓가 나온 거죠. 도시 실업률이 다시 56.1%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거는 봉쇄는 쉽게 풀지 않겠구나. 두 번째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부양책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어저께 막판에 중국 증시가 상해 증시가 조금 올랐던 것은 그런 게 나왔어요. JP 모간에서 중국의 일부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자체를 상향시켜 준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있고 여기 제가 자동차 마이너스 31.6%라고 적어놨죠. 네. 실제적으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4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정도가 내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지. 우리 5%만 해도 막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판매량. 그런데 니오나 샤오뽕이나 리오또 등의 자동차 생산량 자체는 오히려 40%가 늘었습니다. 친환경 쪽이 이제 늘었다. 네. 내연이 그러니까 줄고. 어느 정도 지금 모든 게 어느 약간 이제 봉쇄가 약간 어떻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쇄가 일정 수준의 완화가 되는 상태에서 부양책 이수는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그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20일 날 예정된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LPR이 지금 3.7% 정도 수준인데 한번 이나 하나하나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번 주 20일이면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이군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네. 체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특히나 저 실업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예. 일자리 하나 그때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1% 경제 성장률 1%에 따라서 직업이 뭐 100만 개인가 뭐 하여튼 그때 안유학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올해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8% 이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이 아무리 못해 지금은 이제 그 전인대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전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표하진 않아요. 뭐 올해 뭐 7%, 6% 이러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공동부유 이야기 하거든요. 공동부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1분기째도 5% 미만이었고 만약에 2분기까지도 근데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수치면 이게 4월 수치잖아요. 그럼 2분기 해봤자 4, 5월, 6월 달이니까 지금 5월 달에도 봉쇄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2분기 중국의 GDP가 2% 미만으로 툭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국 정시나 중국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MPL,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림, 그걸 계속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는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대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론에서는. 최악으로 내려가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시진핑도 꼭 우리가 선거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계속 똑같거든요. 그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각국의 정상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양책이란 거, 규제 완화란 두 카드는 항상 중국 증시를 바라볼 때 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쁜이 님이 카메라 클로즈업 하니까 우리 하 대표님 피부가 물광 피부 같다고 피부 관리 받으시냐고. 그 요즘에는 뭡니까? 햇빛 선크림이라 그럽니까? 좋아요. 한국 화장품 따봉. 예, 좋습니다. 뭐 이런 피부 관리 안 받고. 네, 관리는 무서운 그냥. 예. 자, 철강주 깜짝 선물 되나 왜 주제를 철강주로 잡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 기준으로는 토요일 날 오전 이제 아마 용산 그 접견실에서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향후 일정에 아시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안보 문제, 안보 이슈 이런 게 있는데 뭐 북한 이슈, 그다음에 경제 협력 이슈인데 일단은 철강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긴 낮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깜짝 선물 대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예, 섹션 2, 3인데요. 뭐 제가 영어로 부르려고 그러다가 아직은 안 돼서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량 제한, 쿼트를 제한한다든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법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1962년도에 제정돼서 사실 95년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는데 바로 트럼프 시절에 2017년도에 부활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 달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부활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국 안보를 침해를 막는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에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인데 이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재서 보면 이 유럽하고 EU하고 영국하고는 다 타결 협상을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커터제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은 커터제 대상은 아닌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슈퍼 300 232조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알루미늄을 약간 70% 정도 연 260만 톤 정도만 무관세 수출이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미국 무역 대표부라든지 USTR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커터 풀어라. 커터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묶여 있어요. 268만 톤 정도로 이거 풀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묵묵부담의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오는 과정에서 왜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어제도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아, 결정된 게 아니라 기대감? 예, 어제 보면 장중에 갑자기 세아 제강주 휴스턴 이런 거 후반에 올라버립니다. 근데 올라버리는데 이게 약간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왜냐면 안 돼도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되면 이거는 호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럼 왜 갑자기는 아니고 이 철강주들의 무역 232조 그러니까 수컷도 관련해서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냐면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라는 분이 바로 지난달에 4월이죠. 한 가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가 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침 이렇게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미국의 모 주지사가 이거 그래도 한번 재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갑자기 협상으로 갈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거꾸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깜짝 선물이 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바람 좀 그러세요. 믿자 본전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들로 실적이 다 잘 나왔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 지금 천연가스 관련해서 관광 회사들 대부분 실적이 좋잖아요. 뭐 세아주공주주, 휴스텔, 김희수 대표가 되게 좋아하는 섹터이긴 한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는 관점에 준비를 해봤고 선물이 될지 허야무야 그냥 지나갈지는 또 이번 주말에 지나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미리 한번 좀 체크를 해봤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 선생님이 오늘 양봉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하죠. 루머 조작단. 아니 루머 조작은 아니고 이참에 또 한번 아니야, 맞아. 슈퍼 301전 아직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미국 법안 하나 가지고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도 주식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벤트 매매라 그러는데 뉴스 매매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 거니까. 근데 네. 또 이게 또 철강주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주는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꼭지가 지금 계속 다시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런 거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목요일에 안 나오는구나. 금요일 날 나오겠지만은 목요일 날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할 때는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금상첨화 얻어 걸리더라도 철강주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복합적으로 복선을 깔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잡은 게 3,000p 점치는 증권가. 이거 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요거는 댓글 욕 먹으려고 준비한 겁니다. 네, 아마 오래 살라고. 네, 올해 이런 거 이제 기사 적으면 악성 이야기 나오죠. 맞추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하러 하냐. 그렇지. 일부 정권사의 의견이었는데요.
일부 정권사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벌써 이제 왜냐면 지금 5월 달이니까 하반기 이야기가 나올 뻔하죠. 당장 다음 달이 7월 달부터 하반기니까 좀 높게 일부 정권사들이 높게 본 데는 3,000포인트 이상을 받고 낮게 본 데는 거의 지금 지수대 아닙니까? 2,500, 600 정도면 거의 지수대고요. IBK 쪽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이 정권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보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과연 정권사들 일부 리서치 쪽 어느 정도로 보냐. 일단 저도 정권사에 오래 몸담았지만 정권사의 성향 자체가 원래 긍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원래 긍정이기 때문에 항상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긍정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정이 아니고 정점인데 제가 정으로 적어냈네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8월 의장도 말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약간 너무 상당히 장밋빛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높게 보신 분들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4계절론 중에서 돈이 먼저 풀어졌던 이제 금융장세가 있었을 것이고 역금융장세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역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흡수하는 즉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역금융장세 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선방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대략 합쳐서 2,0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선행 EPS가 한 19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코스피 2,600포인트 초반이면 PER 기준으로 9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미국 S&P 자료를 준비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싸다는 거에 좋은 점은 그래 끄떡끄떡 싸니까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 근데 나쁜 점은 이 정도로 나빠 이런 거거든요. 항상 싸다는 거는 항상 보면 사실은 약간 매도 스탠스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거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사들이 좀 좋게 보는 건 바로 위에입니다. 베이비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5월달, 6월달에 50 베이시스지 미국도 올리고 미국이 조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75까지 올리겠지만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다시 총총그룹 25bp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게 포인트 같아요. 여기 좋게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지금은 50bp의 빅스텝,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지만은 초반에 한 두세 번 빵빵 때리고 나면 뭐 어차피 10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럼 어차피 금리 미국 절대금리 기준으로 2.5% 이상 올려놓고 나면 25로 가지 않겠느냐. 요게 좀 무게를 살려뒀고 근데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될 거는 아까 중국의 실업률을 잠깐 봤습니다만 저는 이겁니다. 밑에 거. 결국 소비 심리 위축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국으로 치게 되면 이제 내일 발표되면 미국의 4월달 소매 판매도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어도 딴 것보다 아까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은 못 일어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소매 판매하고 중국의 차일생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게 돌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계속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요거도 먹을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는구나.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묘하게 한 발을 싹 뺐어. 그걸 또 캐치하시는 우리 임 대표님의 능력을 보면서 제가 슬쩍 증권가의 전망으로 돌려버리면서 제가 발을 이렇게 싹 빼는 거를 또 예리하게 캐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815의 어떤 선장님은 항상 이렇게 투자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출연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양곡 만들어 주시면 뭐 다 용서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루 이틀은 만드는데 여기 3일까지 못 가네. 그래. 네, 하여튼 지금 시장 하여튼 오늘 또 어제가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를 것 같았는데 당연히. 근데 오늘 같이 미국이 어정쩡할 때 은근 힘 좋을 때도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봉 기대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